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궤의 해석 5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6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해석자의 주관적 개입이 없는 단일한 해석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풀이하면서 이제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지금 주역 64개 노트 정리가 48번까지 다 끝나고 처음부터 테카역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48번 수풍전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실제로 이걸 생활 속에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풀이하는 방식이나 점을 치는 방식을 보시고 여러분 거에서도 생활 속에서 이 점을 활용하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어서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그 2019년 8월 12일 날 이제 임기 연장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수학이제계가 내지예계로 변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직계의 계사인 그러니까 직계의 계사로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2020년 8월 21일이 되어서 임기를 다시 또 한 번 더 재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는데 점을 치는 방법은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점을 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동전점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총 3번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총 6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회를 치는데 이게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동전 3개 하나를 던져가지고 한 번 던지고 또 던지고 이렇게 6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왼편에 이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번째는 다시 앞 하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DDD 하면 앞 DD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것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총 6회를 이렇게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위에 이제 조금 설명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6, 8, 8, 8, 7, 9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전체 숫자를 더하면은 이제 46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55에서 46을 빼면은 이제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9라는 숫자는 변효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이제 고형의 전법에 나오는 하는 거니까 이제 1, 2, 3, 4, 5, 6, 7, 8, 9 하니까 네 번째 효가 변효가 될 수 있겠구나. 변효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 효가 8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전제를 보면은 이제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여기에 보면은 9 또는 6인 경우가 두 개가 있죠. 제일 밑에랑 제일 위에가 이렇게 여기가 9고 여기가 이제 6이죠. 9 또는 6이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에 해당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변호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변호를 구하는 방식을 보면은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첫 번째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점을 쳤는데 풍지관계가 이제 아래서부터 똑같습니다. 점을 쳤는데 풍지관계가 나왔죠. 이렇게 풍지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보면은 이제 46이 나오죠. 그래서 55에서 46을 빼면은 이제 9가 나옵니다. 9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다시 올라가면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이 변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6이니까 변효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넷째 음효가 영수가 6이니 변할 수 있는 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풍지관계가 변화해서 천지비계가 되는데 이 사안은 풍지관계의 사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 지금 이 사안은 A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B 사안을 보면은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설명을 보면은 두 번째 두 효 모두가 변효가 아니면은 본계의 괴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변하는 효가 6 또는 9가 변하지 않는 효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예시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점을 이렇게 똑같이 아래에서 이렇게 쳤다고 칩니다. 일반론적으로 치면은 산풍고가 나오죠. 산깨는 산이고 산깨는 산이고 학깨는 품입니다. 산풍고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버리면은 이제 45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55에서 45를 빼면은 55에서 45를 빼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0이 변호니까 변호를 찾아보는 숫자로 올라가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여기가 변효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7이죠. 7이니까 변효가 안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셋째 양효의 영수가 7이니 변하지 않는 효다. 그래서 따라서 본계의 괴사로만 점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본계의 괴사로서만 점을 판단하는데 산풍고로만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이 사안도 당의 사안도 이제 우리가 풍지간 이 부분도 풍지간 관계의 괴사로만 이제 이게 이 부분이 변효가 아니니까 8로서 변효가 아니니까 풍지간 관계의 괴사로만 이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풍지관계가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읽어 보겠습니다. 관이 불천 유부옥약. 손을 씻고 아직 재물을 올리기 전처럼 하면은 믿음이 있어서 백성들이 우러러 존경하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은 관찰하다 의미죠. 즉 한자로 보면 관은 관찰하다. 즉 관은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황태현 교수님 설명을 보면은 제사를 지내려고 손을 씻었으나 또는 울창주로 땅에 부어서 신을 강림케 하였으나 제수를 올리지 못하여 응거주천 관람한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무왕이 은나라 폭군을 타도한 후에 은나라 창건자인 탕왕의 제수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지관계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과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가 교차하는 거죠. 즉 다양한 백성들이 세 지도자를 각각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 세 지도자는 만백성의 삶을 관찰하고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를 보면은 이렇게 산깨는 바람풍이고 학깨는 곤이죠. 즉 산깨는 풍, 바람, 들어감, 공손함, 나무, 장려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깨곤은 대지, 땅, 단맛, 순종, 백성, 끝없음, 인색함, 큰 술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람은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람이 가지 않는 곳 없죠. 대지에 안 가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의 섭리가 땅에 임하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계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다. 관이 불천에서 나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즉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노트 정리할 때 믿음도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두고 양자 두 개가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봅시다고 그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관에서 보는 것은 군자가 백성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백성들을 위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즉 상호
시각의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제 위에서 보는 것, 아래에서 보는 것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풍행지상관, 선왕이 성반, 관민, 설교. 바람이 땅 위에 행하는 것이 관계이니 선왕은 이로써 사방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펴서 가르침을 베푼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풍지관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본계의 괴사, 관이불천 유부옥약 이 괴사로서만 정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임기의 재연장시도와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주역에 그 설명되는 괴가 이제 450개라고 했을 때 타입은 450건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의 무한대죠. 무한대니까 이걸 이제 유형적으로 450개를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논란이 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는 해석학적 확장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럴듯한 구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임기를 1년 다시 재연장 시도한다는 것은 관계인데 시각의 객관성은 관계의 형성의 전후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임의 재연장과 시각의 객관성 유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보면은 손은 씻었으나 여기면 손은 씻었으나 관이불천 재수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결정적인 장면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해라. 즉 믿음이 있으면 유부옥약.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풍지관계 괴를 봐도 위에서도 바라보고 시각이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아래 고원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호 크로스 체킹, 교차하는 거죠. 상호 시각의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형성하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전이 관민설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설교는 말씀설이죠. 설교는 이렇게 말씀설인데 말씀설은 오늘날로 치면은 여론 형성, 세의 형성, 그 다음에 세평, 그 다음에 뭐 검증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론 형성이 제대로 잘 되면은 이제 믿음이 형성되니까 다시 임기 재연장 시도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즉 관민 설교에서 설교가 잘 되면은 믿음이 형성되니까 잘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설의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전의 실제로 어떻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다음에 상하 주변의 평가, 그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검증. 그러면 이 임기 재연장 시도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중립적 입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시각이 있을 때 이 시각 하나서 모아서 이제 반대하는 자의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들이 각자가 이렇게 믿음을 두고 믿음을 훼손시킬 것이냐 믿음을 강화시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8월 21일 날 그때 제가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결론은 이 믿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론으로 이제 긍정의 논리와 부정의 논리도 만들 수 있는데 풍은 이렇게 나무가 땅 위에 있죠. 그래서 긍정의 논리는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니까 잘 될 것이다. 또 바람이 대지에, 그러니까 바람은 하늘의 명령이니까 이르지 않는 것이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의 논리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다르게 부정의 논리는 1200개 주의상 이렇게 음의 전진이 오는 거죠. 그래서 풍지관계 이러면은 이미 음의 전진이 많이 일어나서 다음에는 산지밖에가 되죠. 그래서 양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물상이 나오니까 어렵구나 하면은 이렇게 음이 사라지니까 강건한 양이 사라지니까 음이 이제 많이 전진해서 강건한 양이 사라지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부정성이 놓은 거는 관이불천, 손을 씻었으나 이제 재수를 올리지 않은 결정적인 장면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논리를 각각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고 연장시키고 만들 것인가 따라 이 승패가 임기 재연장의 시도 성공 또는 실패가 갈리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르게 펼친 물상을 좀 더 자세히 보는 방법은 이 관계를 이제 또 뒤집어서 보면은 아래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위에서 보는 뒤집어 보면은 지택임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음양을 완전히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내천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과정 상호계와 이렇게 이제 상호계와 하호계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산지박계가 되죠. 그 내면에는 이런 산지박계가 있으니까 내면에는 이런 속성 상황이 있거나 중간 과정이 이렇게 되는 밖의 과정을 거치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상을 도출해 내면서 이제 보면서 이 2020년 8월 21일 날 임기 재연장 시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추론을 이제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설명을 드린 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1번 이렇게 점을 하나 만들고 치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1번 점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효를 하나 구하는 방식을 만들고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개별 괴나 효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맞게 만드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설명은 기존의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택임 세 번째 137번째 노트 정리 주역 64개 노트 정리 활해수합 네 번째 146번째 노트 정리에서 했으니까 요걸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말씀했듯이 이 보면은 예전에 그 교수님 보면은 그 주광호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450개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는 거의 무한대죠. 그래서 묻는 거는 거의 무한대고 타입은 이게 450개 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점을 쳤을 때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게 이제 해석학적 확장이냐 아니면은 이제 굴하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추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활점을 치면서 하면은 실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이번 그 괴의 해석 해가지고 제가 사례 3개 정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에 64개 설명할 때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기반하여서 조금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